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싸울 겁니다. 저들이 굴복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민노총은 8,000명이 넘게 집회에도 별다른 제재도 없었더만, 이제 우리는 10명만 모여도 나가라고 아주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우리마저 더 법을 안 지킨다면 안 되겠죠. 예, 9명 준수해 주시고요. 깃발이 되도록 모여있지 않고 주변에 흩어져 있을 수 있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양건 국장님. 네, 잘 다녀오세요. 네네. 이렇게 흩어져서 자유롭게 예, 집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좀 당기겠습니다. 잘 내주세요. 네.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나갔어. 아니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은 스티커랑 하고 태극기. 예. 네,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무효 투쟁으로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지켜내자는 그런 규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식순에 의해서 제 우측 뒤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국민 의례하시겠습니다. 자, 모두 뒤 도르세요.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정면 보시고요. 애국가는 반주 없이 감동적이게 예, 우리 생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이거 선창을 한번 해주시죠. 애국가 선창. 동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 와, 그날 부정이 밝혀지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예, 하지만 뒤집어지는 시작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6월 28일 기점으로 대법원이 올바른 재판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2의 투쟁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1년이 넘었지만 결코 지치지 않겠습니다. 이 지치지 않는 전쟁의 선봉에 서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대표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난 14개월 동안, 이제 15개월 동안 우리들이 싸움을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류 미디어 쪽에 있는 뉴데일리에도 나와주셨어요. 다른 애국 유튜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봉규 TV도 나와주셨고, 우리 BJ톨 다들 나와주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와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애국자십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가까운 재검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6개월 안에 바로 제 뒤에 있는 대법원에서 일하는 대법관들이 6개월 안에 벌써 끝냈어야 하는 재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4개월 동안 이것을 끌었습니다. 14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투표함을 열어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 그 유명한 대춘립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붙고 꼬리가 붙고 옆구리가 붙고 다음에 배가 붙은, 그리고 두 장이 모자라서 석 장이 함께 붙은 자석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다르면 안 된다고 0.5mm, 0.5cm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계신 한성천 우리 노조위원장 출신의 대표님이 계시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상황입니다. 그 법에 어긋나면 법정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표용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 장 그것을 골라냈습니다마는 대법관은 그것은 유효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효로 한꺼번에 나온 294장의 일장기 투표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춘입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함께 인쇄된 투표용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투표날 가서 그 투표용지를 주었을 때 이렇게 신기한 투표용지를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안 대대로 기억하며 가보로 삼겠습니다 하고 한번 보고 거기다 찍겠습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일장기처럼 투표 관리인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그 도장 날인란에 빨간 일장기의 가운데 저 시뻘건 그 빨간 신호등의 빨간 저 등같이 온통 빨간 핏빛으로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데 그걸 들고 투표인 도장이라고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천여 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있었다면 그때 투표를 한 사람은 그것을 관리관은 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나중에 개표를 할 때 참작을 하라. 이상한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장판사들이 뒤졌으나 투표대장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투표용지 들고 좋습니다라고 투표를 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전 투표용지는 한 장 한 장 확인을 하고 프린터로 뽑았어야 하는, 프린터로 출력을 했어야 하는, 공 박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프린터를 했어야 하는 그런 용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쇄가 됐다는 정말 믿기 싫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 증거들은 저희들의 서툰 누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쇄업계에 40년을 종사해온 분이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 휴대용 안경으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QR코드를 대조해 봤더니 그날 대조 상황은 없었습니다. QR코드를 봤는데 민경욱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었다 라는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도를 하다가 그 보도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00보를 양보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것 그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았던 중앙일보, 서울의 중앙일보가 지금까지 민경욱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배춘입 일장기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 자석 투표지, 머리가 붙은 투표지, 꼬리가 붙은 투표지, 이런 것 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교가 뭡니까? 제가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선, 중앙, 동아 이 굴지에 지금 이 중앙지들 여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한 번 발을 담갔다가는 발을 뺄 수가 없으니까 조심스럽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본분은 취재입니다. 맞습니다. 기사를 쓰지 못하는 것은 편집하는 사람들 데스크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치부 기자라면, 이 선거를 생각하는 기자라면 취재를 해야 합니다.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중앙일보 그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한 통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다 개표를 했는데 개표를 한 이후에도 별게 없었다면서요. QR코드를 까봤는데도 없다고 합니다. 정규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민경욱이 수많은 분들의 거금을 모금해서 저 변호인들에게 다 줬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 그 사람은 국민들의 돈을 받은 이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천에 밝혀야 한다. 만천에 밝힐 게 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뭐 돈을 받아요? 그 돈 다 제가 냈습니다. 당신이 기자라면 나에게 물어봤어야지. 어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뉴데일리 제가 감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앙언론지에 가까운 여러분들 분발을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애국 국민들, 이 영상을 퍼뜨려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배춧잎 투표지가 웬 말이냐, 일장기 투표지가 웬 말이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나오신 지혜단체들과 단단한 협조 아래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날 얘기했습니다. 불법 부정 투표지가 나왔으니 불법이다. 여기 천대엽 대법관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세는 날입니다. 표가 가짜 같으면 다시 감정 신청을 내주십시오. 좋습니다. 감정 신청을 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것이 옳게 된 투표용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신청을 내줄 테니 올바로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많은 희생과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첫 번째 펭귄이 됐습니다. 대가리 깨지는 줄 모르고 종족을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을 놔두고 수컷이 아장아장 와서 많은 다른 동료 후보들이 주저할 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까만 남극태로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물범이 있을 수도 있고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부민과 유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싸움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첫날부터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재검표를 미리 예고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제 선거구에 제 투표함부터 바꿔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함께 뛰어들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뛰어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뛰어들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재검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분들께 박수를 쳐주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세요. 민경욱을 봐라. 민경욱 저놈은 14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뛰어들지 않았느냐. 미친놈같이 뛰어들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뒤따라 뛰어내리는 것도 못하느냐. 부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훈 목사님, 성준경 목사님 같은 분들 14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니면 햇빛이 쨍쨍 쬐나 이 거리에서 여러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말 섞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 그만큼의 용기도 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희들 일을 하겠습니다. 감정 신청하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불법 부정에 대해서 17건을 우리가 고발했으나 이성윤 당지중앙지검장은 반려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대법원에서는 감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하는 펭귄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옆에 기자가 있으면 기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부끄럽지도 않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느냐? 이게 그냥 그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닌 10년이 됐든 이 진상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늦었지만 바로 동참하라고 제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경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당에서 이렇게 포효하듯이 외치시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주주의는 값비싸게 저희가 지켜내야 합니다. 6.25 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수많은 선조들이 총칼 앞에 피를 흘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피 흘리듯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야 할 것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옆으로 가십시오. 네, 아까 우리 대표님 뉴데일리 말씀하셨는데요. 청문 앞에서 여보세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자회견 도중에 깃발을 들고 몸 피켓을 들고 이런 거는 사실상 집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발을 내리고 몸 피켓을 내리고 깃발을 내리고 야 이놈아!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민노 진행해 총리가 주실 것을 민노 안내 총리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왜 경비과장! 한번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경비과장! 국토본 기자회견을 민노 진행 총리가 중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민노 총리가 안내 나간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깃발을 내리고 몸 피켓을 내리고 정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노총한테 나가! 예,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깃발 내리라는 거 굳이 기자회견하면 이거 방해하고 마이크로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경찰들! 조용히 하세요, 저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방해하는 겁니까? 경찰 여러분, 기자회견 방해하는 거예요? 집회 방해하는 건가? 집회 방해하나? 경비과장! 경비과장! 집회 방해하나? 마이크 내리라고, 아저씨! 자, 대법원 앞에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비과장! 자, 인도 위로 올라가셔서 경비과장! 인도 위로 올라가셔서 깃발을 내리고 경비과장! 순수한 경비과장! 기자회견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안내 지금 집회 방송드립니다. 방해하나?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 집회 방해하나?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 계신 집회 방해하나? 그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도 깃발 내리고 기자회견 방해하나? 깃발을 내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방해하나? 기자회견 방해! 똥개 새끼들아! 기자회견 방해!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라, 이씨들아! 기자회견 방해! 예. 참 좌파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다 보니까 경찰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인지 저 사람들이 중국 공안들인지 도저히 저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저희 소중한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떠들지 마세요.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깃발을 들고 애국 시민 여러분, 피켓을 들고 지금 경찰이 진행하는 지금 기자회견 방해하는 것을 집회에 해당되어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해당되어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비과장 고발할 것입니다. 체증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시고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을 고발할 테니까 업무방해 행태로 고발할 테니까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 해주세요. 기자회견 방해 혐의를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증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경찰을 권력에 주고 권력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체증해
체증해주세요. 지금 이거 체증해주세요. 녹음해주세요. 이거 녹음해주세요. 아이 경비과장 녹음해주세요. 아이 경비과장 그만할 테니까 형사가 알아야 됩니다. 경비과장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집회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경찰 집회 처해서 경찰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체증하시고 고발할 수 있으니 경고합니다. 재차 경고합니다. 경찰들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이놈들 경찰에 가면 야 임마 이용구라고 하는 새끼야! 여기 흥분하지 말고 기자회견 그냥 아니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어 우리께. 야이 개새끼야! 이발놈아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던 날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입니다. 공병호 TV의 우리 공병호 박사님의 말씀을 다음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족같아 씨발놈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기자회견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대들보이자 기본이자 근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력 교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은 전체주의 체제이자 독재 체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민경욱 후보가 어떻고 정일영 후보가 어떻고 그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본연의 가장 원천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4월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그야말로 학자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4.15 총선뿐만 아니고 4.15 총선에서 나타난 똑같은 형태의 조작 패턴이 지방선거, 대선, 보궐선거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우파 진영이나 야당분들은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도가 높으면 이길 수 있다.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총 선거 투표율 가운데 최소한 10%는 식은 죽 먹기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80%의 유권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0%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격차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주변 분들에게 분명히 알리셔야 될 것은 이번에 이 소위 인천 연수구 을로부터 시작